안녕하세요, 윤뚜리입니다. 여러분들 더운 여름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도 휴가를 다녀왔고 또 휴가를 가서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생활비에서 끊거나 줄여야 할 7가지라는 영상이 벌써 10,000뷰가 넘었더라고요. 저의 구독자분들의 어떤 숫자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아마도 그 영상을 시청하셨거나 구독을 누르신 분들은 생활비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그러면 돈을 모으는 것을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려보면 좋을까 하다가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돈에 있어 4가지 능력에 따라 자산이 늘어난다. 이 중에서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넷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으로 나뉜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 부르지만 부자가 부를 유지하려면 4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능력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능력은 각기 다른 능력이다. 그러니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 라는 구절입니다. 책에는 이 능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돈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책입니다. 그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었고 또 돈을 잘 버는 사람 아니면 부동산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내 신세를 탓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사람의 상황은 변하고 그 미래는 내 선택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잘 벌던 사람도 한순간에 망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도 또 무리한 대출로 빚더미에 앉는 경우들도 봤으니까요. 이 책을 읽고 난 지금은 돈을 벌 능력을 키우고 돈을 잘 모으고 또 그 돈을 지킬 수 있으며 현명하게 돈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께서 지금 돈이 잘 모이지 않아서 어떤 걱정을 하신다거나 근심이 있으시다면 절제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계획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돈을 모으는 것이 처음에도 쉽지 않았고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돈을 모으시는 것이 힘드시다면 생활비에서 안 써도 되는 돈이 무엇이었는지 불필요한 소비를 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서 만약 그 돈이 한 달에 20,000원 정도가 된다면 그 20,000원을 1년을 모은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0원을 1년을 모으면 240,000원이 되겠죠. 이 240,000원을 1년을 더 모아서 500,000원을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20,000원 괜찮았으니까 30,000원으로 바꿔볼까? 해서 돈을 조금 더 많이 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조금씩 키워가시는 게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 돈으로 100,000원이 모였다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얼마 힘들지 않았는데 벌써 100,000원이 됐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100,000원이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고 싶었던 거 그걸 하나 사볼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100,000원이 됐다면 이걸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면 좋아요. 책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내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그런 돈을 모았다면 주식을 한 주를 살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어떤 목표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더 큰 뭉텅이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제가 모으는 돈에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집을
또 다른 주택을 갖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의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를 낀 것을 사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세 낀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얼마가 있어야 되지라는 게 1년의 목표로 정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신랑이 외벌이기 때문에 물론 그 목표 금액을 모으는 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건 집을 살 돈이야, 집 한 채를 만들 수 있는 돈이야 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을 계속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조금 더 빨리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돈을 아껴서 모으는 것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모으는 능력 말고 돈을 버는 능력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돈을 버는 능력에 대해서 유튜브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것에 큰 수익이 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섣불리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40이 넘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수정하면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알게 된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좋은 것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책의 어떤 구절도 말씀드리고 저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결국 내가 하고픈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부자라면 그 목표에 맞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대로 행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선택들이 결국에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어떤 걸 살 때 철저히 고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지 않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비참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주말마다 이 더운 날씨에 임장을 간다고 하면 이게 과연 내 인생을 바꾸어 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없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래서 가지 않고 집에 있는다고 어떤 게 달라질까요? 물론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 계속 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분명히 제가 하는 지금의 행동이 저의 미래를 조금은 아니면 더 많이 바꿔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창하게까지 얘기를 할 일인가 싶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내가 돈을 모으는 게 너무 힘들다, 돈이 정말 모여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분명히 조금씩 시작해서 금액을 늘려가거나 작은 성공의 경험을 계속해서 해보신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모습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과거의 일주일도, 또 과거 한 달 전에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을 했고 지금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내 미래가 내일은 바뀔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성공을 계속 반복해서 그 반복된 성공으로 큰 성공을 이루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